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으로서 1980년대 초반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베트남전 이후 72년 수도사단을 수도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하게 되면서 이후 제14단을 제10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하고 7군단을 본격적인 기동군단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하에 전차와 기계화보병, 그리고 자주포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화보병 사단만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강의 군단입니다. 그리고 7군단은 유사시 북한군이 남침하면 주둔지에서 방어하며 조금씩 물러나 전력을 보충받는 여타 군단들과는 달리 주둔지를 떠나 북쪽으로 진격하는 유일한 군단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고 있는 훈련들도 대부분 기동전에 관한 것이며 방어작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로지 공격뿐인 부대라고 볼 수 있으며 경내구호부터가 북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부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사항 중 하나는 이 군단의 보급 상황입니다. 공격전을 수행하는 기동군단의 특성상 우수한 기계화 장비가 필요하기에 기계화 장비의 보급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부대입니다. 이하에 제20기계화보병사단이 K1A1 전차, K21 보병 전투차, K2 흑표 전차를 전군에서 가장 먼저 수령한 부대이며 개편 이전까지 다른 한 부대였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도 차순위로 해당 장비들을 수령하여 국군 중 가장 빠르게 신형 기계화 무기체계들로 무장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7군단의 이하부대로는 맹호부대라고 불리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의 영원한 라이벌인 제20기계화보병사단 결전부대 그리고 오뚜기부대라고 잘 알려진 제8기계화보병사단, 젓가락 부대라 불리는 제11기계화보병사단, BC 마스터 카드 부대라 불리는 제26기계화보병사단과 제7포병여단, 제70병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7포병여단은 7군단의 화력을 담당하며 최신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군단 직할부대로는 본부근무대, 제107 정보통신단, 제517방 공대대, 제7강습대대, 제17화생방대, 헌병대, 통합의무대가 있는데 이 중에 제7강습대대는 현재 대한민국 전군 유일의 공중강습 부대이며 94년 개편 이전에는 707 특공공정연대였습니다. 현재는 특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으나 병과는 엄연히 특공입니다. UH-60을 이용한 공중강습을 통해 기계화 사단의 진격로를 확보하는 기동보병의 임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른 주 임무 중 하나가 국군교도소 탈옥수 추적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갑부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냉전기의 유럽처럼 대규모 화력전과 기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총력전을 치를 상대도 별로 없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보병 장구류나 장병의 복지에 임금에 투자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장의 특성 때문에 전차와 포병 등의 화력 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북한이 6.25 전쟁처럼 전차를 앞세워 한반도를 넘어온다면 우리나라는 7군단 전력만으로도 북한군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2. 북중일에 적수 없다. 그런 동북아 최강 7군단의 아킬레스건.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육군 제7군단의 부대가다. 7군단의 특징은 유사시 말 그대로 선봉에 서서 북진하는 게 임무인 부대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하 부대가 모두 기계화 사단으로 짜여있다. 7군단의 원투펀치인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제20기계화보병사단 말이다. 그런데 2016년 12월 7군단의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사단 등 3개 사단이 더해졌다. 7군단이 육군의 전체 6개 기계화보병사단 중 제30기계화보병사단을 제외한 5개 기보사를 휘하에 둔 셈이다. 3개 사단을 묶어 군단으로 삼는 보통의 편제와 다르다. 7군단이 몸집을 갑자기 키운 비밀은 기계화 부대의 개편이다.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병력 자원도 부족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육군은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7군단은 올해 동북아시아 최강의 군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동북아 최강의 군단 전력 보유. 중앙일보 취재 결과 7군단은 모두 4개의 사단을 거느린다. 수기사와 8사단, 11사단, 제2사단 등이다. 수기사는 기계화사단, 8사단과 11사단은 기동사단, 2사단은 신속 대응사단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인 수기사는 사실상 기갑사단으로 탈바꿈한다. 전차로 무장한 전차 대대에 수가 장갑차를 갖춘 기계화보병 대대보다 더 많은 사단을 기갑사단이라고 부른다. 수기사가 한국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에 이어 한국 최초의 기갑사단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된다. 수기사는 7군단의 예비부대다. 적이 방어망에 큰 구멍을 뚫어 진격로를 열거나 소방수처럼 위태로운 전선에 불을 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수기사는 K1A1 전차의 업그레이드형인 K1A2를 갖추고 있다. K1A2는 피하 식별 장치와 소형 카메라, 신형 컴퓨터 등 최신 장비를 보강했다. 8사단과 11사단을 기동사단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는 입체 기동작전의 핵심 부대다. 이는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들 사단은 유사시 북한 중심부를 향해 고속 전진하는 부대다. 이를 위해 전차 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렸다. 대신 811사단의 전차 대대는 모두 K2 흑표로 무장한다. K2는 120mm 주포를 달았다. 또 두 사단의 기계화 보병대대엔 K21 보병 전투 차량이 들어간다. 이 장갑차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해 공격력이 높다. 앞으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도 달 예정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구형 전차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육군은 2개의 기동사단에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 구매할 2개 대대 규모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사단은 한국 최초로 공중기동 사단으로 변신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 인제에 주둔하고 있는 제2보병사단을 해체한 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2개 특공여단을 중심으로 부대를 꾸려 경기도 양평으로 옮긴다. 현재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단의 임무는 유사시 북한의 진격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평시엔 이 작사의 작전 통제를 받아 대테러 작전 등에 투입된다. 박찬준 한국국방안보 포럼위원은 7군단은 질과 양 어느 면으로 봐도 동북아시아 지상군 군단급 부대 가운데 최강의 공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7군단과 맞설 상대 주변국엔 없어 7군단이 왜 동북아 최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북한과 주변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기갑군단과 기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등 다양한 기계화 부대를 다수 보유한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 최신 무기는 평양방어사령부에 우선 배치된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본다면 7군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가 제820군단이다. 이 군단은 전차군단 또는 기갑군단이라고 불린다. 황해도 사리원시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시의 빠른 속도로 한국 후방으로 돌파하는 게 임무다. 북한군 최정예로 꼽히는 근위 서울 유경 수제백 5탱크 사단이 820군단에 있다. 이 사단은 6.25 전쟁 초기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았다고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1월 1일 105사단의 훈련을 지켜봤는데 당시 북한 관영매체 TV 화면을 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에서 부산 374km 김해, 창원이라고 적힌 표지가 나타났다. 820군단의 정확한 편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미군 당국은 105사단 이외 다수의 기갑여단과 기계화보병여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군단의 주요 전력은 북한이 자체 생산한 탱크인 천마호다. 1960년대에 소련이 만든 T-62의 개량형으로 평가한다. 7군단이 유사시 820군단을 물리친 뒤에는 바로 평방사와 맞닿을 것이다.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다. 장비, 인력, 규모론 북한 최고의 군단급 부대다. 천마호보다 더 친형 탱크인 선군호로 무장했다. 그러나 천마호나 선군호는 한국의 K2, K1A2는 물론 K1E2와도 상대가 안 된다. 여기에 한미의 공중 전력을 가세하면 820군단이나 평방사는 7군단 앞에서 맥을 못 출 것이다.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한반도와 멀지 않은 려오닝성 라오양의 주둔한 북부전구 소속 제79집단군이 눈에 띈다. 이 부대는 중국에서 쾌속 반응부대로 지정돼 있다. 79집단군은 1개 기갑여단, 3개 기계화보병여단과 1개 특수작전단을 보유한 기계화 집단군이다. 김태호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79집단군은 장비가 우수하고 훈련도 세다며 중국인민해방군의 최정예 부대라고 말했다. 일본 육상자위대 최강은 홋카이도를 지키는 북부방면대를 꼽는다. 냉전 때 소련이 홋카이도를 통해 침공할 것을 대비해 북부방면대는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편성됐다. 현재도 기갑사단인 제7사단, 기계화보병사단인 제2사단, 차량화보병여단인 제5여단, 제11여단을 예하 부대로 두고 있다. 주일본 대사관 무관을 지낸 권태한 예비역 육군 준장은 일본 육상자위대는 전반적으로 전차의 수를 줄이고 있지만 7사단과 2사단 전차 부대는 크게 안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79집단군이나 일본의 북부방면대도 한국의 7군단에 비하면 전차나 장갑차, 병력의 수가 적다. 7군단의 적수론 부족하다. 고리타분한 작전 계획이 문제이처럼 7군단은 동북아 최강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주먹인 부대다. 그러나 유사시 7군단의 역할과 임무를 짜놓은 작전 계획인 입체기동작전이 문제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도 들린다. 군 관계자는 입체기동작전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작전을 따라하라고 지시해 만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 자유작전이란 이름으로 미국, 영국의 4개 사단을 투입해 개전 한 달도 안 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하지만 이라크 민심을 다독이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친후세인 페다인 민병대, 시아파 민병대 등이 날뛰었다. 결국 미국은 2011년까지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야만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라크 전쟁의 교훈은 미국이 얼마나 빨리 바그다드를 점령했느냐가 아니라 바그다드 점령 이후 이라크를 안정화하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북한 후방으로 재빨리 들어가려면 미군의 전력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려면 연합작전계획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입체기동작전의 핵심인 7군단만 하더라도 더 많은 탱크, 장갑차,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며 꼼꼼한 검토나 계획 없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 허술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